교육청의 폐지 학교 관련, 그리고 경남도의 청년 정책 관련, 그리고 4대 강보 개방 또는 개방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라 평소에 아마 많은 지식과 현황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경남도 교육청의 폐교의 현황과 활용 현황을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경남에서 폐교된 학교 수는 총 584개 학교가 됩니다. 그 중에서 매각된 것이 347개교. 이 중에서 지자체에 매각된 게 한 107개교,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활용한 학교가 59개교, 대부된 학교가 97개교입니다. 미활용된 폐교는 지금 81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금년에 이제 폐교 활용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2.1.3.1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금년에 저희들 29개의 폐교를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좀 줄여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21개 폐교를 좀 줄여보겠다는 목표를 수립해가지고 지금 성과가 매우 좋습니다. 20개 정도가 지금 활용 계획이 확정되었고 금년 하반기쯤 되면은 100%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2.1.3.1 프로젝트를 시행하면서 느꼈던 것은 지자체와의 그 연계 협조, 또 지역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네, 경남이 미활용 폐교가 좀 많은 편이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일단은 이건 저희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 좀 모수가 좀 활용도 많습니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리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예.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관리는 저희들 가급적이면은 자체 활용을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폐교 활용 촉진법에 따라 가지 공공 목적으로 지자체에 매각하거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활용 말고 폐지학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 관리는 저희들이 일단은 보존의 필요성이 있으면은 보존하고 일단은 공공 목적으로 그 다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보존의 필요성이 없으면은 매각이나 대피를 하도록. 계속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관리를 물었습니다. 우리 저 1번 화면 하나 띄워주세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 폐지학교 관리를 지금. 관리는 저희들 일단은 지역청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인 관리는 가서 한번 폐교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상태라든지 점검하고 있고, 그러고 또 건물의 보존 가치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 또 수선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지금 화면에 뜬 곳은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지금 저런 상태에 있는 건 저희들이 차후에 판단을 해가지고 철거의 필요성이 있으면 철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거 필요성이 있으면 철거를 하신다. 3번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3번. 2번 말고요. 3번 화면. 네. 4번 한번 갔다가 다시 3번 한번 오겠습니다. 4번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구조안전위험시설물 알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진을 보실 때 혹시 문제점은 보이지 않으신가요?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3번 화면으로 다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네. 이곳이 금방 4번에서 본 그 공간입니다. 예. 등급 D를 받아서 위험시설이다. 그런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는 이제 지역청에서 최선을 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 걸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험시설물이 들어있는 폐지 학교를 누구나 들 수 있게 개방을 하고 그 편말 하나만 붙여놨습니다. 그것도 2019년에 D등급을 받았는데 2021년 7월 달에 편말 하나 붙여놨어요.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부장님. 어떤 지역의 설레말을 좀
어렵게 추진할 수 하시지 말고요. 어쨌든 위험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죠? 예, 예?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겠죠. 예, 예. 그죠? 물론 좋은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라는 것은.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너무나 많을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이 그림을 사진을 보여드린 거고요. 그럼 지금 현재 이 폐지 학교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지역청에서 분기별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한 번씩 건물 상태라든지 점검을 하고 있고 또 청소가 필요하면 청소를 하고 그럼 금방 보신 그 학교는 왜 그대로 있죠? 2년이 지날 동안? 그건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도정 질문을 준비하면서 많이는 못 가봤습니다만 10여 개교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본회의장에서 사진을 띄우기가 좀 불편한 것들이어서 제가 더 이상 띄우지는 않습니다. 사진 자체가. 근데 현재 폐교를 관리하고 계시는 관리는 엉망이다, 한마디로. 그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물론 일부 학교 같은 경우는 제초 작업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계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번 화면 좀 띄워주십시오. 네. 자, 우리가 교육청 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면, 그죠?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은 매각 수입, 자, 대부료 수입과 수입을 주는 폐교를 관리하는 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예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보셨을 때는? 이건 폐교 관리비는 폐교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어떤 공공요금 수선비 정도로 고정해 주십시오. 국장님, 조금 전에 제가 화면 보여드렸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저희들 폐교 관리하는 부분에서 사실 참 인력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전담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지금 안 됩니다, 지금. 왜 안 됩니까? 지금 폐교 숫자가 지금 지역청당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사정에 따라서. 경남도 전체에 지금 미활용 폐교 81밖에 없는데요. 교육청이 그렇게 지금 약합니까? 거기다가 지자체가 여러 군데서 지금 계속 매각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매각을 할 때마다 수익이 생기고, 교육청은 수익이 생기는데 그 돈 어디다 씁니까, 그러면? 저희들도 지자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가급적으로 매각이나 대부를 좀 해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우리가 폐교를 매각한 수입에서라도 일정 부분 관리를 하는데 투자를 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혹시 하십니까? 예, 그렇게. 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전남교육청의 폐교 활용 정책, 전환 계획 이런 게 있어서 왔는데요. 전남교육청은 지금 24년까지 50억 원 예산 투자해가지고 현재 활용되지 않는 33곳의 폐교를 리모델링 등등 지역민들이 원하는 시설로 바꾸어서 지역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게 돌려주겠다. 이런 정책을 합니다. 경남은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지역 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위해서 활용하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들 자체 활용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의 지금 폐교 활용 정책들은 지역 주민들이 활용을 한다 해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얼마 없습니다. 그죠? 얼마 없으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무상 대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면 소득 정제 시설 50% 이상의 주민이 동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럼 법적인 건 전남교육청도 똑같습니다. 경남교육청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완전히 차이가 나는 이런 정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인지를 꼭 좀. 지역 간에 좀 특수성이 있다고 좀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참 할 말이 없게 답변을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일단. 예. 그러면 폐교 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만 짚고 가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요청을 드린 것 중에 폐지 학교 관련해서 취득 일자와 취득 원인, 등기 원인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예. 자, 5번 화면 좀 주세요. 그 중에 한 페이지, 제가 사는 그 창 관련된 자료입니다. 자, 거기 대다수가 매입으로 인해서 취득을 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죠? 날짜는 쭉 다릅니다. 그죠? 예. 저 취득 일자는 무슨 기준으로 저렇게 정리를 해 놓으신 거죠? 아마 등기 일자로 그 이해를 아마. 참 깝깝합니다. 진짜. 토지대장을 제가 그 창군의 건 다 떼봤습니다. 자, 이 마지막 장에 있는 건 예전 겁니다. 일제시대 때 것. 그리고 현재 겁니다. 자, 이 직원의 경우에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등기한 날짜가 1991년 7월 3일입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거창군 고재면 궁합입니다. 있죠? 1969년에 돼 있죠? 비고란에 적혀져 있는 저 날짜가 제가 확인한 실제 취득 일자입니다. 그것도 교육청이 아니고 관에서, 거창군에서 취득을 했던, 거창군 교육비 특별회계로 취득을 했던, 문교부에서 했던 관에서 취득한 날짜입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거기 대다수 1991년, 80 몇 년 이때 취득을 했습니다. 자료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공보 관리를 저희들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확인 뭐 어쨌든 이건 지금 부장님도 그만 답변 그래 하셨죠. 등기한 날짜일 것이다. 저 날짜에는 개인 소유였습니다. 정말 참 본인이 이 자료들을 확인하면서 좀 황당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교육청으로 등기되는 과정이 개인에서 보통은 지자체로 이전이 됐다가 경상남도 교육청으로 왔습니다. 혹시 교육청에서 지자체에다가 돈을 주고 매입을 하셨습니까? 그 당시에 아마 기록으로 봐서는 매입을 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 기록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교육청에 정말 돈이 많았습니까? 대다수의 학교를 한 10년도 안 되는 시간에 다 매입을 하시게요? 특별법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거의 무상으로 받은 겁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폐교되고 나면 돈 받고 또 팝니다. 교육청은. 그것도 그 앞에 주인이었던 지자체에다가.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본의원은 여기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나 지자체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과감하게 무상으로라도 공급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교 관련해서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제가 우리 국장님 답변이 자꾸 애매하셔가지고 시간이 많이 흘러갔는데, 네, 어쨌든 취득 일자는 그렇고요. 또 다음 페이지 한번 주시겠습니까? 화면 좀 주세요. 자, 저걸 해석을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폐교 부진에 개인 사유 건물이 그렇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폐교 부지 내에 현재도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말 좀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관리가 너무나 엉망이다, 너무나 소홀하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렇지 않으십니까? 그간의 과정을 저희들이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혹시 교육감님 혹시 뭐 답변하실 거나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예, 자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폐지 학교가 우리 도가 폐지 학교가 좀 많은 편에 들어가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폐지 학교가 방금 보신 것처럼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풀이 나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내용들이 있는 데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폐교 학교 관리까지 저희들이 미처 신경을 쓰지 못했던 뭐 우리로서는 아이들 가르치는 데 급급하고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급급하다가 보니까 저 부분이 좀 소홀했던 데 대해서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향후 폐지 학교를 관리하는 전담 직원을 저희들이 고용을 해서라도 폐지 학교의 안전성 문제나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 공부상의 정리나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당장 행정국장한테 저거 뭐냐라고 물어서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이걸 내용을 다 간파할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혹 보면 우리 학교 안에 지금 현재 살아있는 학교 안에도 개인 사유지가 있기도 하고 그런 그 정리되지 않은 이런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환지를 통해서 주고받기를 통해서 정리를 하기도 하고 지금 뭐 대학도 우리 소유의 우리 땅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어서 뭐 임대료를 내놔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지금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어떤 서류상의 정리 부분이 약간의 그 어려움이 있는 것은 뭐 저도 알고 있고 우리 직원들도 그 부분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최근에 전라남도 교육청의 사례를 저희들이 확인하고 그런 방법을 우리도 한번 답을 찾아보자고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야기가 됐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대신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교는 거의 뭐 쓸모가 있기보다는 막 그냥 방치되기 쉬운 누가 매입자도 나타나지 않는 그러나 또 동네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는 매각도 할 수 없는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중에서 주민들이 활용해서 좋은 어떤 그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폐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전라남도 교육청의 사례를 원용해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육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 폐교가 주로 일어나고 있는 특히 농촌 지역의 면 단위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 그 지역민들의 협조가 없었으면 학교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지자체 자산이 됐다가 교육청 자산이 되어졌습니다. 그 과정에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하고 돈을 주든 뭔가를 주면서 그렇게 이어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거의 대다수는 아마 무상으로 이렇게 해서 주인만 바뀌는 그런 과정이었을 거라고 저는 어릴 때부터 어른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들어왔고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가 운영되는 학교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폐지 학교가 되어졌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에게 가급적이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노력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네. 다만 이게 법령상 공짜로 줄 수는 없는 이제 그런 물건이어서
주민들의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뭐 무상 임대를 하든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주민들의 이해에 가깝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찾겠습니다. 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경남의 청년 정책은 특히나 청년 특별도라는 어떤 명칭을 사용하면서부터 더 중요해졌고요. 그러기 전에도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청년을 위한 정책, 청년에게 가는 정책인데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청년 정책은 경남도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김일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 한홍구 의원님 답변 과정에서 잠깐 나온 내용이기도 한데요. 우선 저희 청년 특별도 경남은 일단 크게 세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에서 기업들이 원하는 또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이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 정주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사례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청년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는 이 기존의 어떤 이 제조업을 잘 지켜 나가면서도 이 기존 제조업을 스마트화한다든지 또 스마트 그린 산단을 조성한다는 이런 이 IT 중심으로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걸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또 경남의 또 대표적인 이 청년 창업 기업이 있습니다. 얌테이블이라고 IT 수산 플랫폼 기업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거제 쪽에 그 한 21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청년 일자리 한 125개를 만들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 관광 콘텐츠 쪽으로도 얼마 전에 피플레스툴이라고 또 그 이제 문화 콘텐츠 대표 기업인데 경남 김해로 본사 이전 유치를 하였고요. 이와 함께 뭐 경남 콘텐츠 코리아 랩이라든지 또 웹툰 캠퍼스 등 이 청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울러서 또 이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 경남울산 공유대학 사업 등을 통해서 이 지역 기업이 원하는 스마트 인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삼성이라든지 NHN이라든지 이런 민간과도 연계해서 협력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나가면서 지역이 원하는 인재를 만드는데 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부울경 단위에서의 어떤 그 광역 인프라 교통,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이동권이라든지 일자리 교육 부분을 부울경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청년들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계시는데요. 현재까지 3년 정도 됐나요? 우리 단이 생긴 건? 단은 작년에 이제 작년부터 센터는 3년 정도 됐고. 청년 센터는 3년 됐습니다. 그 단장님이 정책을 추진해가면서 가장 매력적인 사업이나 가장 효과적인 사업은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경남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이 청년들의 참여라든지 정책의 어떤 청년들이 주도하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도에 비해서 좀 많이 좀 발전해 있거나 앞서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경남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2019년부터 이제 운영을 하였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그 청년 정책이라는 것이 이제 관주도, 공급자 중심의 어떤 행정이었고 청년들이 이제 이게 수요자로서 수혜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다면 청년 정책 네트워크나 청년 정책 플랫폼이라는 이 청년이 참여해서 정책을 개발하고 조정해 나가는 그런 기구를 통해서 청년들이 주도하는 청년 정책, 청년 감수성을 맞춘 청년 정책들이 좀 많이 만들어진 부분, 그것이 이제 저희 경남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하드웨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남도가 청년 친화 도시를 전국 최초로 작년부터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거제시와 남해군이 청년 친화 도시에 선정이 됐고요. 올해는 밀양시와 함안군이 선정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2년 차에 접어든 이 거제시와 남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 2년 정도를 해 나가면서 일종의 지역의 매력도라든지 청년들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많은 변화가 있었고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 네트워크하고 친화도시 대표적으로 미래지향적이다.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좀 계속 높은, 거기에 집중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수가 참 많아요, 그죠? 청년 정책이 종류가 너무 많아요. 아, 네. 특히나 단에서 하는 것만 해도 많지만 예. 각 국이나 실국에서 가지고 있는 청년 정책들 예. 포함하면 예, 그렇습니다.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잘 조절을 좀 해서 네. 통폐합을 정책을 좀 서로 네. 유사한 것들을 모아서 예. 그렇게 정책 추진을 좀 해주는 게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이제 청년 정책 추진을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청년 센터를 예.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인데요. 네. 자료를 보면서 예. 지금 한 3년 정도 지났는데 예, 너무 예. 이용률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더라고요. 예, 어떻게 예. 생각하시나요?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가 이제 2019년 6월에 개소를 해서 이제 올해 횟수로 3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년센터에 이제 다양한 청년들이 이 청년센터를 통해서 많은 효능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이 직접적인 참여 부분에 대해서 많은 프로그램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또 이제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청년센터를 활용할 수 있게끔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가 3년 차에 들어서 이걸 하다 보니까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이 코로나 상황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늘 대비를 해서 그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부분까지 더 강화를 시켜 나가고 홍보 부분을 더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 경남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광역 단위이긴 하지만 도 단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넓은 경남 같은 경우에는 경남 청년센터 이 하나만 가지고는 18개 시군에 있는 청년들이 이 혜택을 누리기에는 좀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걸 많이 깨달았고요. 그래서 이 3년 차, 그러니까 앞으로 4년 차부터는 저희들이 이 경남 청년센터의 역할 자체를 광역센터로서 시군별 청년센터를 이제 설립하는 것과 활성화시키는 것을 좀 지원해 나가고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물리적 부분들에 대한 한계를 좀 극복할 수 있게끔 시군별 청년센터를 많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좀 저희들이 연계 협력하는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최근에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예. 우리 경남도에 센터가 너무 많다. 예.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 청년센터 같은 경우도 물론 수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시군 단위 중에 사실 청년 인구가 얼마 안 되는 곳도 많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효율적으로 잘 조절을 하셔서 계획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년센터가 그러니까 이용률이 적은 이유가 물론 코로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홍보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저는 하게 되거든요. 혹시 홍보에 대한 다른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센터에 관한 부분, 특히나 청년센터뿐만 아니라 청년 정책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청년들이 얼마큼 많이 아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존의 어떤 이제 전통 미디어를 통한 홍보도 되게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정보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들이 청년들이 주로 이제 접하는 채널인 특히나 뉴미디어 채널, 뭐 유튜브라든지 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여타 채널을 통해서 계속 지금 계속 소통을 활성해 나가는 그렇게 해 나가고 있고요. 청년센터 쪽에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주문을 해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그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는 추세에 있긴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많이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만은 방향성은 그렇게 좀 개선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경남도 청년센터가 다른 시도에 있는 비슷한 성질은 굳이 청년센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고 봤을 때 인건비 비율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일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데 돈을 많이 받으면 많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좀 써주셨어야 되겠다,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자랑하셨던 청년 네트워크 사업을 통해서 혹시 발굴을 돼서 발굴한 정책 중에 지금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자랑하고 싶은 그런 정책이 혹시 있나요?
예,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2년 1기, 2기, 2019년과 20년 이제 2년 동안에 이제 정책 제안한 것 중에 총 16건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뭐 일자리 분야도 있고 또 문화 분야, 또 이제 생활 안정에 관한 부분들 많이 있는데요. 일자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청년들의 그 고용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해달라라는 의견이 있었었고, 지금 이제 일자리 경제국의 사업 중에서 청년 일자리 고용 환경 모니터링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 청년 친화 기업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그런 이제 정책 발굴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저는 발전해 왔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예, 예. 경남의 청년들한테 직접 예. 일자리라든가 뭐 다른 뭐라 그러죠? 실제 체험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예, 그런 정책들보다는 네.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직접적으로 효과가 없는 그런 예, 정책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내가 그 한번 질문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저 말씀하신 중에 그 지역 핵심 플랫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예. 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은 큰 틀에서 봤을 때 지역 기업이 원하고 지역에 원하는 인재를 만들어 나간다는 측면에서 그 방향성이 매우 절실하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과 또 대학과 도 여러 기관들이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는 일종의 거버넌스 체계이기 때문에 이 틀을 잘 잡아 나가면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 단장님이 볼 때는 어떤 예. 분야의 인재를 양성을 하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까? 우선은 지금 아까 앞서의 한홍 의원님 그 답변 과정에서 나온 것처럼 우선은 경남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이 미래형 일자리 생태계의 부분에서 좀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공유대학 부분도 그러니까 IT, 소프트웨어, 또 문화 콘텐츠, 또 신서비스업 이쪽으로 다양한 그 매칭이 될 수 있게끔 사업들을 구체화시켜 나가고 발굴시켜 나가야만이 경남의 미래가 더 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금방 발언하신 그런 내용들은 이 사업에 적극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NHN 토스트 아카데미라든지 또 LG도 LG도 함께 연계를 해서 또 취업 연계 인턴십을 했었고요. 또 12명이 채용되는 그런 사례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 경남도의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부산은 참여를 안 하고 있죠? 예. 부산은 참여를 안 해요. 네, 참여를 하지 않고 있을 거고. 경남은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제조업이 많은 곳인데 이 사업은 지금 4년제 대학 이상이어야만 참여가 가능하죠. 학생. 그래서 이런 사업들 모르겠습니다. 우리 저 청년 정책 추진단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경남에 한 60만 가까이 되는 청년들 중에 어떤 제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이 상당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분들을 이 사업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조금 전에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수도권으로 가신 청년들, 경남의 청년들 어떻게 모셔오실 생각이세요? 우선 이게 작년만 하더라도 18,000명의 청년들이 경남을 떠났습니다. 정말 그 숫자가 참 충격적인 숫자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에는 경남의 미래 자체가 없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전 도정이 이제 합심해서 역량을 청년들이 살기 좋은 경남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결국에는 경남의 미래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가장 핵심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하십시오. 네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올해 이제 이 청년 인구 유출에 대한 그런 심각성을 이제 저희가 좀 이제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을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 청년 인구 유출을 좀 막기 위한
이제 청년이 살고 싶은 더 큰 경남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일자리에 관한 부분, 미래형 일자리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기업과 그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미스매칭에 관한 부분들, 지역의 매력도를 높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포함을 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예,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이제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일자리 경제국의 사업이긴 한데, 최근에 이제 수도권 청년들을 위해서, 수도권 청년들의 그 귀향이라든지 귀환을 위해서 그 경남 이제 귀향 청년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경남 귀향 청년 이제 전담 창구인 그 경남 귀향 청년 청년정책 콜센터 이를 개소를 하고, 이에 따른 이제 작은 프로그램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노력들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청년들이 좀 돌아올 수 있는 경남, 살기 좋은 경남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장님 말씀은 이해는 갑니다만 네. 귀향 청년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 사업의 대상이. 예,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단장님한테 자료 요청을 그렇게 한 게 있어요. 네. 최근에 5년간 우리 경남에서 수도권으로 나간 청년들 중에 예. 다시 경남으로 온 사람이 있느냐, 그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그런 자료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런 그 우리가 정책을 세우고 네네. 추진을 하고 효과를 보려면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그런 기초적인 통계 자료다.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네. 지금부터라도 자꾸 쌓아가야 된다. 예. 예. 경남에서 태어나신 분, 경남에 사시던 분들은 네. 경남인들입니다. 그죠? 예.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살고 뭘 하시고 계시는지, 예. 그리고 언제 우리 다시 또 우리 경남으로 귀향을 하신 분이 얼마나 되고, 뭐 때문에 예. 어떤 매력이 있어서 다시 오셨는지, 아니면 수도권에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오셨는지,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자료들이 바탕이 되어져야만이 예. 정책에 효과가 있지 않겠나. 예.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도민들께 청년 정책 관련해서 홍보하고 싶으신 거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청년 인구 유출 부분이 매우 심각한 부분이고, 그만큼 이 경남에 지금 살고 계시는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부분들이 참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특별도 경남을 하기 위한 목적은, 첫 번째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경남 청년들이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그 살기 좋은 곳을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청년들, 특히나 김을수 의원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향이 경남인데 경남을 떠난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두 번째 목표고요. 또 외부에 있는 청년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경남을 만드는 것이 청년특별도 경남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맞게끔 도정 차원에서 다 같이 협심해서 열심히 할 테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의원님께서 많이 또 각별하게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협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께서 앞서 가주셔야 저희들 받쳐드리고 같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예. 정책이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이렇게 난잡하게 벌어져 있다. 예. 좀 모을 수 있는 거 모아서 네. 선택을 잘 하셔서 예.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는 그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예. 그런 청년 정책을 꼭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단장님 고맙습니다. 예.